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내는 족집기 토익 강사 조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 시간 형용사에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 얘기하면서 그 형용사의 친구가 사실 부사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자, 왜? 우리가 문장 안에서 수식하는, 즉 꾸미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둘 다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형용사는 누굴 수식한다? 바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부사는 사실 명사 외에 뭐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아니면 동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는 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식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갖고 오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어떤 포인트였다? 바로 수식한다는 말은 꾸민다는 말이다. 즉, 문장 안에서 꼭 구성 성분 중에 꼭 필요한 존재다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문장이 꼭 필요한 존재가 오게 되면 그 존재 앞자리가 비어있을 때 사실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었고, 그 존재가 이제 명사라고 한다면 명사 앞자리인 형용사를 쓰는 것이고, 이런 명사와 함께 형용사 앞자리가 또 비어있으면 이런 자리에 부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정리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안 와도 그만이야 라는 생각을 항상 깊게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 와도 되는 아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품사가 사실 부사거든요. 이 부사들에 대해서 시험에서 그래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여러분 부사라고 하면 보통 뭐예요? 생김새부터 남다르죠. 일반적으로 형용사형에 ly를 붙이게 되면 보통 사실 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exclusive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자, exclusively라고 얘기해서 뭐 독점적으로, 뭐 특별하게, 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형용사형에 ly를 주로 갖고 오게 되는 것들을 보통 부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부사는 사실 형용사형에 ly를 붙이는 것들을 부사라고 보지만, 여러분 이런 부사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가 또 여러 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매우라고 하는 very라던가, 역시 매우라고 하는 so나 너무 뭐뭐한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to라던가, 그쵸? 뭐 요런 아이들, 또 우리가 뭐 ever, 뭐뭐 한 적이 있는, 뭐 기타 등등등 많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보고서도 이것도 부사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ly형보다 이런 아이들의 뜻을 사실 단어가 짧으니까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시험에서 보면은 주로 이래요. 부사 문제는 물론 당연히 문법 문제, 그쵸? 그러니까 자리 문제라고 하는 품사 문제와 부사에서도 어휘 문제, 사실 보통 3개, 2개씩의 반반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어휘 문제는요, 대부분 보기가, 토익에서 출제될 때 보기가 전부 다 ly로 끝나는 경향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휘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ly로 끝나니까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뜻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very, so, to, ever는 다 아는데. 그쵸? 이런 건 보통 어휘 문제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자리 문제에서 주로 나옵니다. 왜요? 그냥 부사라고 하면 딱 쉬운 거 아닌가요? 이거 별다른 얘기 없지 않나요? 아니요. 얘네들이 사실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인데, 이 ly형으로 끝나는 거 사실 오히려 여러분 외우는 게 어려울 뿐이지 뜻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휘 문제에서로만 출제되니까 어떤 동사랑 어울리는지 뜻만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지금 보시는 ly로 끝나지 않는 아이들은 해석은 참 쉬워요. 해석은 쉽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얘는요, 나름대로
용법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사라고 해서 무조건 명사 빼고 나머지들 다 수식할 수 있는 게 부사야. 아무 때나 안 와도 막 쓸 수 있는 게 부사야. 라고 우리가 사실 배우지만 그 아이들은 대개 이렇게 ly로 끝나는 경우들을 사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사들은 또한 나름대로 용법, 즉 자리라던가 나는 수식할 수 있는 게 뭐 명사도 가능해. 아니면 나는 형용사나 부사밖에 수식 못해. 동사는 절대 수식 못해. 이런 식의 유형들이 있다는 걸 먼저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주로 해서 부사에 대해서 문제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용법으로 갈릴 수 있는 아이들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왜? 이쪽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용법은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아이라서 이쪽을 먼저 정리해드린다는 것도 더불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사라고 해서요.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사라고 하면은 자리에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묻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은 사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개로 좀 따로 보자는 거. 자, 먼저 얘기하면서 오늘은 주로 ly로 끝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리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우 어떤 자리가 부사 자리다라는 걸 정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먼저 오세요. 자, 그럼 보죠. 우선 첫 번째 이런 얘기죠. 큰 틀에서 먼저 보자. 자, 우리가 문장이 대개 주어하고 동사로 이루어지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여러분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사면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쵸? 아니면은 뭐 전사 플러스 명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뭘 쓸 수 있다? 바로 부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큰 틀을 먼저 봤을 때 주어하고 동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동사가 자동사면 이 자동사 뒷자리에 부사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명구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주어가 오고 타동사가 오면 어떨까? 타동사 다음 자리에는 목적어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목적어로 끝났을 때 요 뒷자리를 제가 비워뒀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어때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우리가 보통 이제 삼형식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목적어로 끝나는 경우에 요 자리 굳이 비어있으면 이 자리에 부사 자리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보자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 동사 뒤에 누가 오느냐 그 다음 자리가 비었을 때 동사 다음에 완벽한 어떤 대상이 온 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비었을 때 전부 다 부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동사 쓰고 문장의 끝자락에 그쵸?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비어있을 땐 어떨까? 문장의 시작점에서 부사 쓰면 안 돼요?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자리에도 부사를 쓸 수가 있어요. 단 이럴 땐 여러분 주로 뭐냐면은 약간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구분점을 좀 지어줘요. 바로 쉼표를 여러분들이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항상 끝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맨 앞에만 항상 와야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쵸? 어쨌든 앞이나 뒤쪽에 즉 뭐가 중요하다? 문장이 들어와야 될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자리가 비어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사 자리겠구나라는 걸 먼저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게 바로 큰 틀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위치였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이래요. 자, 우리 아마 형용사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관사 예를 들면 그렇죠? 관사 다음에 뭐 와요? 그렇죠. 명사 온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book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요때 바로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누구?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형용사 편에서 예문을 드렸던 게 interesting, uninteresting book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 형용사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뭐였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 형용사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뭘 쓸까? 바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아이를 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식하는 아이죠. 필요 없는 거. 자, 그 필요 없는 아이가 문장에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쓸 수 있는 아이가 형용사나 부사였는데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부사라고 배우셨죠. 그쵸? 그래서 뭐가 온다? 바로 a very interesting book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마 형용사 편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을 텐데 관부형명의 패턴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 부사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바로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관부형명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 큰 패턴하고 거의 뭐 일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타동사 다음 자리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와 있을 때 자, 이 명사가 그냥 명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정사 중에 하나인 정관사 더가 왔어요. 예를 들면 the book처럼 관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와 있을 때 이 앞자리가 비어있을 때 이 자리에 뭘 쓸까가 사실 실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럴 땐 뭐 쓸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형용사 편할 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뭐다? 관사라고 하는 특히 한정사라고 얘기했었죠. 한정사 다음에 명사 오는 건 맞는데 이 한정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정사나 한정사 플러스 명사라고 얘기하는 패턴으로 그 앞자리가 비었을 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 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온다고 했어요. 그죠? 절대 못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완벽한 명사가 하나 왔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아이가 수식어라고 하는 형용사나 부사였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는 형용사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 쓰면 돼요? 형용사 안 되면 누구 쓰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부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부사 자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이다? 바로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 이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사실 일종의 수식한다고 동사를 사실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명사 앞에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가 같이 묶인 상태에서 그 사이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어떤 품사를 쓸지 물어볼 때는요 사실은 누구 쓴다? 형용사와 부사가 있을 땐 부사로 가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배우신 얘기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부사의 위치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 중에 2번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한 번 더 체크 잘해서 알아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 외에 조금 더 이제 뭐 헷갈리기 쉬운 부사라고 해서 뭐 hard나 hardly나 뭐 이런 유의 아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very나 so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패턴으로 좀 정리하는 경우를 좀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드리는 족식회 강사 조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명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대명사 하면은 누구? I, you, he, she, we, they 이런 아이들 보고서 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대명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흔히 알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인 거고요. 사실 대명사가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라는 건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가리키는 것